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톱보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지난번 비상계엄 사태 해제 이후 사과를 했죠. 이선 후퇴 선언을 한 지 5일 만에 다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을 해서 대국민 담화를 20여 분 넘게 진행한 다음에 바로 다음 관저로 복귀를 했습니다. 자, 주요 내용 보면은 이번 계엄 사태 관련해 헌법적 결단이었고 통치 행위의 일환이었다.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 담화 내용 앞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 듣고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관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네, 들으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거의 30분 가까운 담화를 내용을 했는데, 자, 윤 전 기자, 이 대통령이 예고 없이 사실 관저에 있다가 대통령실 출근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출근을 했고 갑자기 대국민 발표를 담화를 하겠다는 내용이 전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뉴스보를 준비를 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이었죠.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에 닷새 동안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습니다. 네. 공식 일정이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오늘 오전 8시 21분쯤 윤 대통령을 태운 차량과 함께 경호 차량이 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정문 앞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늘은 뭔가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추측이 있었는데 그 직후 이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를 할 것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대통령 담화 9시 43분부터 10시 11분까지 약 30분 정도에 걸친 담화 내용이었는데요. 이 담화 내용을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내란죄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계엄 선포하게 된 배경 그리고 이후 상황까지 쭉 설명을 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것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가장 크게는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존에 얘기했던 이 야당이 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면서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이는 세력이 누구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네. 결국 거대 야당 민주당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기 위해서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 이유로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던 그 근거들로는요. 지금까지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던 것, 또 수십 명의 공직자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 또 특검 법안을 27차례나 발의를 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하고 이 범죄자가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직접 발언인데요. 이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산안 감액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하는 내용들 등이 들어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면서 비상계엄 이유를 선포했습니다. 네. 또 오랜 분노가 녹아든 발언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광란의 칼춤, 또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등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 하반기에 선관위를 비롯해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앞서서 다른 내용들은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겠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된 이유다라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선관위의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하고자 했지만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면서 완강하게 거부했고 일부 시스템을 점검했는데 얼마든지 해킹이 가능한 구조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인데 국민이 어떻게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냐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이 투입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검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을 탄핵한다고 했을 때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었다. 이 판사에 대한 탄핵도 이뤄질 것으로 봤다라면서 이 계엄은 민주주의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이 조금 전에 긴급 대국민 담화를 했다. 이 부분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윤 기자, 그리고 가장 핵심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검경공 그리고 검찰까지 이제 수사에 나섰는데 이번 계엄 사태 관련해서 가장 핵심인 내란죄입니다. 내란죄 혐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명에 앞서서 윤 대통령은 군 관계자들은 모두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에 따른 것인 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네. 이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이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이 됐다면서 내란죄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서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고 반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면서 이 방탄에만 혈안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려고 한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는 것이냐는 건데요. 네. 그러면서 공직자들에게 흔들림 없이 매진해달라. 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서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서 싸웠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진하야는 없다라는 입장을 강조한 겁니다. 네. 자, 윤정 기자가 쭉 쟁점 그리고 담화한 주요 내용까지 정리를 했는데 자, 전문가 의견들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애 부위원장님. 자, 이번 대통령 담화의 내용 쭉 굉장히 한 35분 가까운 내용들이었는데 기존 지난번 이선 후퇴 관련 내용하고는 완전히 좀 배치된 내용 같거든요.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계엄 해제를 한 이후에 그 이후의 상황을 보고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하에 오늘 결국 국민들께 계엄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계엄을 해제한 이후에 그때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서 가면서 그 이전부터 진행하고 있었던 감사원장이라든지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탄핵은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틀 뒤에 결과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조금 아까 다시 문제 제기를 하신 바가 있고 네. 처음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할 때 예산안을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강하게 진행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이게 사법과 행정의 마비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도 분명히 지적을 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계엄 해제 선포 이후에 민주당에서 어떤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본인들의 입장으로서는 결국 예산안이 민주당이 감액하는 것으로 단독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장마저도 정부에게 바로 추경에 대해서 준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계엄법에 있어서 입법과 그 사법과 행정의 마비 이 부분이 어떠한 비상계엄의 요건으로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당시에 국민들께서는 이게 마비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연 현저하게 곤란한 것인가? 이 비상계엄이라는 수단 자체는 너무 과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국민들께서 보신 바가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결국에는 최후의 수단이었고 그리고 계엄 해제 이후에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봤을 때는 본인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매일같이 지금 사상 초유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막 보셨겠지만 윤 대통령 담화 바로 직전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아래와 같이 윤리위 소집 긴급 지시를 내리고 대통령을 국민의힘에서 제명을 논의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김종욱 행정관님, 굉장히 좀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시점인가? 제가 볼 때는 이 시점에서 얘기한 이유는 대통령 스스로가 완벽한 고립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 그래서 저는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오전에 한동훈 대표에 의해서 얘기 나온 게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대통령은. 그다음에 당에 일임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어겼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우리는 탄핵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방금 나온 자막에 의하면 예. 제명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켜줘야 될 집권 여당마저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것에 대한 마지막 몸부림 또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추후 탄핵 심리를 위해서 자신의 변론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내용을 들어봐도 제가 볼 때 대부분 거짓말을 일관돼 있고요. 1차 계엄을 했던 사유와 동일한 사유의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확대되었을 뿐인 거죠. 그렇다면 왜 그런 사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법적 책임에 대해서 당에게 일임하겠다고 얘기했는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 지금의 거짓말은 자신이 어떤 형태든지 탄핵 심리에서 자신의 내란죄나 소위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변론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쟁점 하나씩 뜯어 볼 텐데 가장 관심은 조금 전에 윤지영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내란죄 혐의 여부인데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헌법적인 통치 행위였고 이거는 심의 대상, 사법부의 심사 대상도 아니다라는 내용인데 이 관련 목소리 저희가 바로 준비를 다시 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존에 연연해 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존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 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바로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철규 의원님이 지금 발언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예. 예. 다른 새로운 발전된 길을 가기 위한 또 이 현 상황을 파괴하고 슬기롭게 만들어가기 위한 원내대표 선거입니다. 오늘 담화 다 들으셨습니다. 여기에 각자 의원들 생각이 가진 것이 많습니다. 네. 대표님은 당대표입니다. 저기 여기에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을 지금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주관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예. 예. 자 조용히 말씀하실 분은 우리 저한테 대표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네, 지명해 대표님이 드릴게요. 연단장에 서셨으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조용히 해주시죠. 우리 대표님,
여기 우리 당 의원들 누구도 탄핵에 동의하거나 동조한 사람이 아무도, 저 탄핵이란다 미안합니다.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참여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전에 아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이 혼란 상태를 극복하는데 질서 있게 이걸 다 중지를 모아서 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처리하자라는 것이 우리 의원 다수의 뜻이었고요. 저도 잘 경청하고 왔습니다. 예. 다만 우리 당 대표님께서 스스로 이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표님 개인의 이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우리 당 대표의 지위에서 이 연단에 서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표님 말씀 우리 당에 이야기가 됩니다. 적어도 우리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한마디 상의를 하고 그러한 결정을 하시든 또는 발표를 하시든 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맞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원내대표 선거를 위해서 소집된 의원총회입니다. 그래서 이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이런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대표님께서도 조금 이 성격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제가 그런 의견은 충분히 원내대표-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이런 절차가 거기서 수 있게끔 대표님께서도 조금 이 성격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은 제가 그런 의견은 충분히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자, 용납하지 않을 것이. 거기서 야유하듯이 말씀하실 일은 아니고요. 제가 끝까지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까? 짓겠습니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고 지금 오전 상황을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저희는 이거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용납하지 못할 만한 대통령의 담화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합법적으로 정지시키는데 우리 당이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당대표로서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선거를 총괄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국민의힘 의원총회인데 여기서 추경 원내대표의 후임을 뽑는 원내대표 선출 과정이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서 나가서 한마디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친윤계 의원 아니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면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탄핵 찬성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굉장히 거세게 낸 건데 이철규 친윤이죠. 친윤계 이철규 의원은 당대표가 어떤 자격으로 이번 뭐랄까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 행위를 위헌적이라고 하느냐 여기 대해서 굉장히 좀 반발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처음에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위헌 위법한 계엄이다라고 먼저 선언을 해버렸죠. 그것이 야당 대표라든지 다른 쪽에서보다도 먼저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어떠한 권한을 넘어서서 너무 과한 수단을 쓴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오늘 대통령의 담화에서 이야기한 부분뿐만 아니라 처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당시에도 왜 비상계엄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즉 행정과 사법의 마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수사 상황들을 좀 지켜보고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처음에 위헌 위법하다라고 당대표가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일주일 동안 스텝에 꼬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당대표의 말대로 위헌 위법하다면 바로 탄핵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고 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먼저 탄핵안을 발의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당론으로서 탄핵은 부결하는 것으로 정했을 때 또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당대표가 없는 사이에 당론을 만들었다라면서 불만을 표출을 했고 이후에는 체포시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의 어떠한 직무에 대해서 신속히 직무집행이 정지돼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이게 탄핵이라는 것에 찬성을 하느냐 반대하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친한계에서 그 육선의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탄핵 찬성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뜻에 따라서 반대한다. 근데 이제는 또 찬성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당내에서의 혼란들이 있고 여기에 있어서 특히 젊은 의원들이 흔들리면서 어제도 김재섭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은 탄핵에 찬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일 대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금 사실관계나 조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법적인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여야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표가 의원들과의 어떠한 교감 없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철규 의원이 친윤계 좌장으로서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오전에 지금 대통령의 담화가 있었습니다만 그 직전에 한동훈 대표도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죠. 대통령의 담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긴급히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내용에 있어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탄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론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이 지금 어떤 당대표가 자꾸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오히려 국민적인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바로 직후에 윤 대통령의 담화가 있었고 보신 것처럼 조금 전에 한동훈 대표가 다시 얘기하면서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소란스러워졌다 이런 내용인데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에 했던 내용 굉장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면서 반발했는데 그 내용 저희가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담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사전에 내용은 물론이거나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혹시 아신 분 계십니까? 없었죠?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의원님 앉아 주시기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애초에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탄핵 반대 입장에서 국민의힘 당론이 탄핵 반대인데 찬성 쪽으로 가보자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면서 굉장히 반발을 했는데 자 김종국 행정관님, 국민의힘 내일이죠. 오늘 이제 야당이 네. 탄핵 재표결 2차 발의하면. 표결을 이제 본회의에 이제 발의를 하게 되는데 네. 이제 토요일 날 재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 자체에서 당 대표 그리고 다른 의원들의 의견이 완전히 지금 갈리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오늘 담화는 철저히 준비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유가 뭐냐면 12월 4일 날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민정수석, 법제처장이 저녁에 안가에 모여서 자기들 말로는 저녁 식사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저녁 식사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저희 주로 법률 전문가들이죠. 그 이후에 윤상현 의원이 갑자기 어제 뜬금없이 고도의 정치 행위라는 얘기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고도의 정치 행위는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어제부터 하기 시작했고 오늘 대통령 담화의 주된 내용은 그겁니다. 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은 사법시험의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을 쭉 해왔습니다. 저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이 엄청나게 제기되고 있는 증거 자체들도 다 무시하는구나. 대통령 스스로 특정사령관에게 20번을 전화했다.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경찰청장을 저희 개헌 발표 3시간 전에 불러서 누구누구를 체포해라고 특정을 해준 상황들이 다 자신들의 진술을 통해서 전원도 아니고요. 특전사령관이 공개적으로 경찰청장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다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헌 위법적이라는 내용들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부서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헌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누가 봐도 위헌 위법적이며 내란적이에요. 왜? 검찰에서 김용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내란죄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모든 정황 증거 자체가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이었으며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논리로서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내용들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 따라서 이것은 갑작스러운 대응 전략이 아니라 12월 4일부터 용산과 친윤계 핵심 라인들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탄핵 이유를 예비하려고 했다라는 측면들이 들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국민과 계속 싸우겠다.
라는 측면입니다. 저는 이건 되게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의하면 저는 내일이라도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끊임없이 저런 대통령의 권한을 통해서 소위 이 특별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야당을 공격하고 국민과 싸우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발의하고 내일 탄핵을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국 행정관이 계속 몇 번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어제 국무위원들에 대한 현안 질문에서 고도의 통치행위다, 이번 비상계엄 선언은요. 이와 관련한 목소리 저희가 한번 준비를 바로 해봤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결정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적인 판단하고 법률적인 판단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법률적인 판단을 검토한 것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아셨습니까? 예.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고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국정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 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 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고도의 통치행위다, 이번 비상계엄은, 이런 취지를 얘기했고 어제 윤상현 의원도 마찬가지 취지의 내용을 국회에서 했습니다. 대통령 발언까지 들어봤고요. 자, 강전애 부위원장님, 어쨌든 분분할 것 같습니다. 이 내란죄 혐의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도 사실 한쪽 얘기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쪽의 의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내란죄라는 게 국헌문란의 목적, 국가 권력의 찬탈을 위해서 폭동하는 죄인데요.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국가 권력의 수장으로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찬탈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느냐부터 여러 가지로 좀 의견이 분분한 것이 네. 사실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고 또 어제 윤상현 의원이 이야기한 2010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이게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의 내란 관련한 판결이거든요. 이 내용에 있어서는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인데 이러한 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어제 저렇게 저 판결을 이야기했을 때 지금 상황과 맞는 판결이냐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대통령께서는 여기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말씀하신 것이 오히려 본인이 했었던 비상계엄 선포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조금 아까 설명하신 내용을 종합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들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부의 판단, 만약에 탄핵으로 가서 헌법재판소로 가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내란이라든지 아니면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서 이미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탄핵과는 별개로 수사는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사법부, 대법원까지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다양한 곳에서 이제 수사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일단은 대응을 하려는 차원인지 아니면은 가정법이긴 합니다만 이 상황 이외에 헌재로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탄핵이 만약에 가결된다고 하면 그 이외에 대비까지 하는 그런 얘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두 가지 트랙으로 보셔야 되는데 헌법재판소 이번 주 토요일에 탄핵이 가결이 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고 그것과는 별개로 탄핵 소추가 되는 것과는 별개로 이미 고발이 되어서 경찰, 검찰, 공수처 모두가 수사를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수사 부분에 있어서는 실상 멈출 수는 없는 것이죠. 이미 시작이 되었고 네. 대통령은 여러 개의 고발이 들어와서 이미 피의자의 신분이라는 것에 대해 경찰에서 이야기를 했고 또 어제는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 탄핵이 진행이 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쓸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탄핵을 넘어서서 이미 사법 절차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지금 어떠한 사법적인 논리로서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조금 전 상황까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대통령실과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자, 국회 이번에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조금 전 기자회견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의 어떤 여러 발언들 때문에 굉장히 한동훈 대통령의 말이 서로 엇갈리면서 상충된 지점이 많아서 많이 혼란스럽긴 한데 자, 윤지영 기자,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오전에 9시 반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탄핵 찬성하겠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한번 잠깐 정리 좀 해볼까요? 네, 국민의힘 오늘 당초 일정이 없었는데 오전 9시에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9시 반에 한동훈 대표가 긴급 입장 발표에 나섰는데요. 이 입장 발표에서 이 한동훈 대표는 먼저 이 국방부 장관이 내란죄로 구속이 됐다. 그리고 구속영장에 대통령이 주도적 공범으로 적시됐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군 장성들이 대통령이 직접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라는 등의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서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다. 이 계엄 선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대통령을 포함해서 위헌 위법한 계엄에 관여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서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당대표로서 제 뜻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 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합니다.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합니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입니다.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오늘 다시 언급하셨는데 이 말은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너무 말이 많이 바꾸신 거 아닙니까? 사실 제 입장은 계엄 선포 이후부터 바뀐 적은 없습니다. 지금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의 오늘 오전 9시 30분 대통령 담화 직전에 있었던 기자회견 내용 보셨고요. 보신 바와 같이 일단은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이 지난 5일 전입니다. 당의 거취를 일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본인은 다시 탄핵 반대해서 탄핵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꾸게 됐다라는 취지 내용인데 김종욱 행정관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실 윤 대통령이 하야에서 탄핵 쪽으로 탄핵을 받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었던 거죠. 하야냐 탄핵이냐 두 가지였는데 오늘 대국민 성명을 통해서 확인된 건 하야는 절대 없다. 왜냐하면 소위 탄핵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본인이 얘기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며칠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소위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근데 오늘 얘기에 의하면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일가에 싸우겠다라는 그렇죠. 걸로 그러니까 바뀌었습니다.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정치적으로도 소위 위헌적인 사태를 만든 건 야당이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난 아무래도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당한테도 거짓말을 한 거고요. 국민한테도 거짓말을 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빠져나갈 구멍으로서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얘기하면서 추후의 재판 과정에서 가장 자신에게 불리할 내란 범죄에 대해서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그래서 좀 비겁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돌파하기보다는 오히려 이후 내란 문제와 관련된 법률적 다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헌 문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지금 모든 나오는 중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히 그 국회 내에 있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헌법이 만든 기관에서의 그 행위에 대한 권능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든 내용입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면 그 대통령실은 예. 그렇습니다만 예. 특전사령관의 입으로 경찰청장의 입으로 네. 다 확인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얘기하는 측면들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법만 아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치학적으로요. 고도의 정치행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얘기하는 건 히틀러의 고도의 통치행위. 1980년 이란 콘트라 사건, 고도의 통치 행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엄청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정자의 모든 정치 통치 행위는 법치 범위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세계 정치학계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법적으로만 그 판례 하나를 갖고 와서 자기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법의 문구 하나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국회를 에워싸서 특전사를 보냈고 국민들 앞에 총구를 겨눈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은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얘기하고 경고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사태를 거의 극우 유튜브들의 사고방식과 유사하게 보는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우 위태롭다 이거. 왜냐하면 국민적인 상식에도 어긋나고 집권여당 당대표의 상식적 판단과도 어긋난 상황에 대통령의 직무를 갖다 유지하게 하는 건 소위 제가 볼 때 또 다른 국헌문란을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직무를 정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에 본인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고 또 국방부 장관과만 소통을 했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이야기한 부분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에게 가장 불리한 진술들을 하고 있는 것이 곽종근 그 사령관이거든요. 네. 근데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는데 좀 의아한 부분이 이렇게 대통령이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이야기한 이러한 발언을 검찰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네. 민주당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을 공익 제보자로 해달라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 사람의 진술이 과연 얼마큼 신빙성이 있는가.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곽종근 사령관과 대통령 간의 통화는 아마도 비화폰으로 이루어졌을 거란 말이죠. 보안 전화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통화를 했다라는 기록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통화를 하면서 녹음이 된다든지 이런 기능은 전혀 없단 네.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계엄군에 대해서 특히 곽종근 사령관에게 본인이 연락을 했을지언정 이것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서로 간에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는 추후에 수사로서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과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요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 본인의 입장을 지금 정리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문제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특전사령관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진술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검찰에 가서 진술한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대통령이 불러서 안가로 불러서 소위 특정한 사람들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왔고 그건 경찰청장만 들은 게 아니라 서울경찰청장도 들었고 그렇다면 계엄 선포 몇 시간, 3시간 전에 만났다는 네, 그 내용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내용은 위헌적이라고 하는 사실들이 확인되는 거예요. 왜? 국회의원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소위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이것을 해제할 수 있는 판단을 국회에 주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체포를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위헌적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체포하려고 했었을까?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 진술이 지금 특전사령관, 아까 뭐 강전의 변호사 말씀에 의하면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만 또 지금 경찰청장의 입에서 나오고 있고 네. 계속 다른 사람들의 군 어떤 주요 간부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가령 과거 이 국정원 1차장 홍정원 차장이 사실 대통령과 입장이 바뀐 부분 사실 있었습니다. 말이 다른 부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진술을 확인할 수 없다. 특전사령관도 그 진술을 확인할 수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건 검찰에서 진술했으니까 검찰이 얘기하지만 확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언제까지든 소위 수사기관이 그 내용들을 묵살하고 외부에 공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혐의도 없다라고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대통령의 담화 내용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은 일단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난주 토요일 탄핵 표결 1차 표결을 기점으로 네. 윤 대통령이 약간 사과의 뜻을 맞서서 이선 후퇴하겠다고 밝혔고 그리고 오늘입니다. 많은 상황이 그 사이에 과정이 있었고 많은 말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맞서겠다라고 바뀌었습니다. 네. 바뀐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는 지난 첫 번째 표결 앞서서는 국민들께 사과하는 취지의 이야기만 했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네. 근데 오늘은 아마도 좀 마음을 잡고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겠다. 특히 국정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선관위에 투입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이 자세히 나오지가 않았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좀 저는 전향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 탄핵에 지금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다음번 수권정당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동안에도 계속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고 윤석열 정부의 2년 반 동안의 임기 동안 아무것도 정말 진행이 되지 않을 정도로 계속적인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정을 마비시켰던 부분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신 것은 본인이 어쨌든 이선 후퇴를 하겠다라고 한 이후에도 지금 민주당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폭거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 국회의장으로부터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서 정부에게 추경안을 바로 준비를 해달라고 국회의장조차도 참담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이런 사람들의 탄핵을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실상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과정에 있어서 그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이 과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민주당의 폭거는 사실상 중단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수권정당이 되겠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오히려 국정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보다도 저희가 먼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이 전혀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대통령께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시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국회로 가서 조금 전에 있었던 한동훈 대표의 어떤 발언들, 윤 대통령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발언들 저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표선우 기자,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대표의 발언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국회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사안의 심각성이 더 확인되고 있다며 현재 대통령이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임기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대통령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선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며 탄핵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표결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런 담화가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게 더 명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에 윤 대통령 제명 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중인데요.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담화가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하자고 제안하면서 친윤계 의원 등이 크게 반발했고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어떤 충돌 양상, 오늘 담화와 발표 내용이 아마 이 부분과 연결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국회에서 토요일이죠. 탄핵 2차 표결을 위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합니다. 애초 어제 탄핵안을 발의하려 했던 민주당은 국방위와 법사위 등 상임위에서 새로 나온 의혹들을 새로 추가하면서 시점을 하루 미뤘습니다. 두 번째 발의되는 탄핵안에는 기존 개업 내용에 더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행위와 시행령 통치도 탄핵 사유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탄핵안을 발의,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요. 예정대로 오는 토요일 오후 5시 탄핵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첫 번째 투표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한동훈 대표도 탄핵 외에는 길이 없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번에는 정족수에 도달할 가능성 크다고 보고 막판 설득 작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네, 국회 상황 살펴봤고요. 자, 어쨌든 이 김종욱 행정관님 왜 이 대통령이 이 시점에 이런 발표를 했는가? 또 한 가지 한동훈 대표는 또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오전 발표를 했는가가 궁금증이 사실 많거든요. 애초에는 이 두 기자회견과 담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양쪽과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가 어떤 정도 대화가 통해서 합의 발표를 하는구나 이런 예측도 사실 있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담화 기자회견 정책 발표 한 이유는 뭘까요? 저는 대통령이 최근 행보를 보면 상식적이지 않아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모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탄핵될 거고 탄핵 후에 현재 변론 미리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이 불가피한데 탄핵 이후에 가장 중대한 문제는 내란범의 우두머리로 판정되게 되게 되면 사형 또는 무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명 발표한 내용들 다 보면 이후에 탄핵 심리 과정에서 제기될 내용들이에요. 다 보면. 그러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근거와 명분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매우 문제가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 용산의 일부 사람들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과 내란도 문제가 있지만 민주당의 행태는 매우 큰 문제가 있다. 국정을 마비시킨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 다 법률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헌법 내에 있는 탄핵을 실행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법률 내에 있는 국회법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이 행위와 위헌 행위를 어떻게 등치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위헌 행위를 한 자와 법률적 범위 내에서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만 법률 행위를 한 것을 어떻게 동시에 놓으면서 국정을 혼란하게 했다,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이건 법치에 대한 아주 제가 볼 때 잘못된 이해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토론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국민의힘이나 용산 같은 경우는. 네. 정말 이런 행태들은 직무정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대통령 스스로 지금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담화에 대한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발언도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 자유투표를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이번 토요일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헌재는 신속한 윤석열 탄핵 결정으로 국가 정상화의 시간을 최소화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불안한 일상을 견뎌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힘과 뜻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한 어떤 김민석 최고위원, 그 민주당의 반응이 좀 들어봤는데, 자, 강전의 최고위원, 일단은 뭐랄까요, 오늘 이 시점에 왜 했는가 이런 내용 계속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왜 했을까? 네. 아무래도 지금 토요일에 있어서의 2차 네. 투표도 있지만 당내에서 혼란스러운 상황들, 대통령께서는 당의 본인의 거취를 일임하겠다라고 하셨지만 실상 당에서 제대로 된 정리된 의견을 가져오지 못했었거든요. 네. 말씀드렸던 한동훈 대표의 말과 행동이 좀 맞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 이후에 전국 안정화 TF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뭐 2월 하야 4월 대선이라든지 혹은 3월 하야 5월 대선이라든지 이러한 안을 내놨지만 이게 당내에서의 전혀 호응이 없었다라는 사실 것이에요. 거의 사실상 폐기가 된 예, 거죠. 맞습니다. 그 TF를 만들자마자 바로 다음 날 안은 가져왔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전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더 이상 당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당정 간에 좀 갈등이 있긴 했었지만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서는 당정이 함께하고 그리고 특히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모습, 총리를 중심으로 이런 모습들을 보였어야 됐는데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당사로 불러서 당사에서 이러한 기자회견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네. 담화 발표를 했을 때 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 오히려 헌법상으로 대통령이 만약 사고가 있을 때 그 다음 권한 대행은 국무총리인데 당대표가 마치 국정 운영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런 네. 자꾸 혼란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음번에 직무대행이 되어야 하는 총리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계속 형사적으로 고발한 것을 넘어서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는 직무가 정지되었을 때 국정은 완전히 마비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당내에서의 상황들이 어떠한 전국 운영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 하에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전격적으로 대국민 담화를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정욱 행정관님. 일단은 모레 2차 표결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싶다는 말씀입니다. 예, 뭐 그렇다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대세를 저는 거스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 같은 경우도 탄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거 당내 흐름을 보게 되면 8명만 넘어가면 탄핵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무리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탄핵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오늘 대국민 어떤 성명을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자기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더 문제는 대통령께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임을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이제 회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한테 일임한다라는 얘기는 법적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당이 결정하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뒤로는 친윤계 중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대통령 스스로의 입지를 위한 정치적 행위들이 벌어졌던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당대표 같은 경우도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번 같은 경우는 아예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넘겼던 건데 이번 주 토요일을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판단들이 적어도 표결이 있기 이틀 전, 그다음에 오늘 발의를 하기 때문에 이 발의 내용들이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논의가 되겠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반대의 논리로서 대통령이 그 입장을 발표한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저희 야당과 싸우겠다고 얘기한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국민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을 하라는 압도적인 다수의 여론들이 있고 또 국민의힘 집권여당 내부에도 여기에 대해서 균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압도적 다수에 맞서서 대통령이 싸우겠다. 그리고 탄핵이 된다면 이후에
결론을 통해서 나에게 제기되고 있는 어떤 법적인 처벌을 갖다가 넘기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좀 매우 비겁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적인 이야기들, 국민적인 여론, 민심을 전혀 수용할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 그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계엄령에 대한 해명을 얘기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계엄 선포의 사실 배경이 민주당의 어떤 발목 잡기에 대한 것들이 좀 작용을 많이 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했는데 이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 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 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에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네, 그럼 대통령실 가서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 기자. 자, 들은 것처럼 윤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서 강도 높은 비난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25분 길이의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광란에 칼춤을 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열거했는데요. 국정 마비, 국정 문란 세력은 야당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간첩죄 수정에 반대한 점,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검경의 특활비 예산을 깎은 것도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건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해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 관련해서 여기서도 언급한 부분이 있죠. 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것이었다는 추측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직접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결단까지 차마 밝히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서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 때 점검해 보니 시스템 상황이 심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추가 조사가 불가능했다며 이번 계엄의 목적 중 하나가 선관위인 걸 직접 인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곳 스튜디오에서 많은 부분 저희가 분석해 본 부분이긴 한데 앞으로 정면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런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계엄령 발동이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담화 내내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국정 마비 상황을 초래한 야당에 대해 고도의 통치 행위를 했다는 논리입니다. 또 과거 비상계엄과 달리 형식만 빌려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비상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병력만 실무장하지 않고 국회에 투입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과는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수사든 탄핵이든 끝까지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의 오늘 행보를 한번 보면, 오전 행보 보면 오늘 담화문 발표 상당히 정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 8시가 좀 넘어 윤 대통령이 경호 차량과 함께 청사에 출근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여 분 만에 청사를 나가는 모습이 포착돼 그 이유가 뭔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담화문을 사전 녹화한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소수의 참모들만 알고 있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여당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탄핵 표결 시 가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입장을 내야 한다는 의견은 대통령실 안팎에서 제기됐는데 오늘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비슷한 시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 발표가 이루어진 걸 고려한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25분간 이루어진 담화에서 사과 표현은 한 줄이었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1시간 좀 넘는 시간 같습니다. 1시간 쭉 넘었는데 이번 대통령의 담화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전격적인 어떤 기자회견, 탄핵 찬성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쭉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 이제 관심은 오늘 아마 윤 전 기자 오늘 오후에 이제 탄핵 2차 표결에 대한 그 민주당 야당 쪽에서 어떻게 좀 발의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어제로 예정됐던 탄핵안 발의를 오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탄핵 사유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발의 시점을 하루 정도 늦춘 건데요. 네. 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라는 등의 내용이 탄핵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결은 14일 오후 5시에 하게 됩니다. 또 오늘은 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네. 자, 이 부분 저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자, 강전혜 부위원장, 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이제 당 대표는 찬성 쪽으로 지금 기울었고, 뭐 소수긴 하지만 여기에 찬성하는, 뭐 표결에 참석도 하고. 찬성표까지 던지겠다는 의원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네. 어쨌든 뭐 기준이 200표일 텐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8표가 나올 것이냐 기준이 될 텐데 현재 분위기 보면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분위기로서는 지난주에는 아예 표결에 참석하지 않지 네. 않았습니까? 뭐 몇 명의 의원들만 참석을 한 상황이었는데 표결이 뭐 아예 불성립돼 버렸죠.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표결 자체에는 참석을 하되 다만 당론으로서 부결하는 것이 계속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번 주 초 정도의 분위기였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는 지금 또 특히 한동훈 대표가 좀 전향적인 입장을 발표를 한 부분들이 있고 근데 오늘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권성동 의원이 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아까 있었던 대통령의 담화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본인이 국권문란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 수호의 의지로서 최후의 수단을 선택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 25분에 걸쳐서 설명을 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를 선출이 된다면 이번 주 토요일 표결에 있어서도 불참 형태로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김종욱 행정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탈표가 더 나와서 넘어갈지, 뭐 탄핵 방어선이 이미 뭐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붕괴됐다, 넘어섰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좀 흘러나온 얘기를 보면은 오늘 대통령 담화 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토요일 날 탄핵안이 가결될지 안 될지 확인할 수 없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하는 것과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대통령의 담화는 오히려 탄핵안 가결을 더 높게 만들어낸 요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뭐 이제 그런 논리인 거죠. 불조심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집에다 불을 질렀다. 이런 내용이나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또 하나는 소위 국민을 지키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의 군대를 자신을 위해서 국민의 총뿌리를 겨누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소위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서 통치가 불능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더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시켜라 라고 얘기했던 건데 오늘 얘기 들어보면 오히려 이제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판단은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야당 국민과 싸우겠다고 얘기하는 대통령이 계속 비상계엄 선포, 비상대권과 국군 통수권을 갖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네.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한동훈 대표가 당연히 탄핵에 투표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사람이 국민의힘 의원 중에 5명 정도가 있고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이 한 20여에서 25명 정도 사이 내외라고 네.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3, 4 정도의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서 네. 탄핵에 찬성한다면 가결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 상황이라면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의 결과와 무관하게 만약에 이번에도 탄핵안을 가결시키지 않는다면 저는 국민의힘은 향후에 정당으로서 존립 가능성마저도 상당히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네. 대통령의 고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검찰에서 이미 내란죄라고 규정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의 정도입니다. 경찰도 제가 볼 때 그렇게 가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잘 판단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국민을 지킬 것인가. 네. 어쨌든 한 대표가 찬성 입장을 내면서 사실 어제까지 여러 명이 사실 나는 찬성 입장 내겠다라는 의원들이 있었는데 더 가속화될 것인지 말씀대로 아니면 반대로 좀 이 선에서 마무리될 것인지 주목되는 상황인데 찬성표 쪽으로 기운 의원들 목소리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질서도 없고 퇴진도 없습니다.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즉각적인 사퇴를 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은 이번 주 있을 토요일 날 탄핵을 저희들은 탄핵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적극 표결에 참가해서 적극 찬성할 생각이고 적극적인 표결 찬성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제 3명의 의원이었고 여기에 지난번 가결표 찬성표 던졌던 김혜지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까지 이렇게 유추해 보면 5명인데 앞으로 6명까지 되겠나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 이투표가 나올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마 이어질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예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투표에 참여는 했지만 실상 개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본인이 입장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가결표를 던졌는지 부결표를 던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 네, 상황이지만 추측이군요. 예, 그때 당론으로서 전체적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참여했다면 아마도 가결이 아니었을까라고 많이들 보셨던 것인데요. 그 이후에 국민적으로 일단은 투표소에 들어가고 거기에 있어서 당론이든 무엇이든 간에 일단 투표는 참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굉장히 국민적인 반감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찬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김소희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단 투표 자체에는 참여하겠다라는 선언을 좀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재섭 의원이 본인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것을 적극적인 표현으로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투표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찬성하겠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대통령께서 워낙 완고한 상태로 이야기를 하셨고 원내대표 선거에 있어서도 권성동 의원이 될 가능성이 지금 좀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는 당내에서의 어떠한 당론을 변경하는 절차는 아마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투표에 참여하되 당론은 그대로 두고 투표에는 참여한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상 8명만 이탈이 됐을 때 바로 가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또 사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었을 때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아예 투표 자체에 불참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지 끌어내라거나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라는 형태로 오늘 오전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조금 더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자라는 형태로 당에서 입장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 아마 11시 한 45분쯤 일정대로 하면 그때 아마 선출될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따라 좀 가결표 여부 규모가 결정될 것 같다는 말씀 주셨는데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뉴스 중간에 설명해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김종욱 행정관님 일단 보면은 저희가 언급한 의원들 말고도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진정호 의원입니다. 친한계죠. 대표적인 친한계 최고위원인데 SNS에 부역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 탄핵 찬성을 아마 시사한 것 같은데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 분위기만 보면. 일단 친한계라고 불려주는 사람 중에서 진정호 의원은 찐한이라고 불리는 찐한이다.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동훈 대표가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진정호 의원은 탄핵을 가결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친한계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제 생각에 성립되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그것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일부는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8표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오늘 대통령 담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야를 안 하겠다. 근데 국민의힘은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를 만약에 권성동 의원을 뽑아서 저희 지난번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탄핵을 부결시키겠다. 그러면 하야도 아니고 탄핵도 안 되는 상황이면 대통령은 계속 직을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에게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국가 붕괴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미 비상계엄 이후에 경제가 얼마나 추락을 했고 140조 정도의 주총이 날아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갑자기 코스피가 올라가다 제동이 걸렸다는 거예요. 다마. 그러면 경제도 무너지고 정치는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 그다음에 전체 외교관계와 관련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에 있는 현재 대통령과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겠다라는 입장들을 계속 얘기하는 상황이면 외교도 불능, 정치도 불능, 경제도 불능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정을 마비시키는 주체가 누굽니까?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동조하는 게 누굽니까? 국민의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소위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 적어도. 그리고 국민들한테 좋아.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결시키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 거야? 한동훈 당대표도 지금 왔다 갔다 오락가락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통령이 저렇게 담화를 해서 본인은 위법적이지 않다, 위헌적이지 않다, 내란 추호에 저기도 없으니까 난 아무 잘못이 없다. 국민의힘은 오케이, 거기 동조한다? 전 이게 정당인가라고 하는 거죠. 전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오늘 어떤 형태로든지 입장을 밝혀야 된다. 제가 안 그러면 존립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당으로서. 알겠습니다. 아마 원내대표가 결정되면은 권성동 의원일지 김태훈일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한 입장도 발표하고 아마 한동훈 대표도 추가로 좀 입장 내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한번 전해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마 토요일로 예정됐을 것 같은데 이 본회의에서 탄핵 2차 표결에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여기서 좀 파생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 한동훈 대표의 거취 문제도 아마 좀 저희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SNS에 이 한동훈 대표는 탄핵 찬성하고 당 나가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한동훈 대표의 어떤 당내 입지가 어떤 오늘의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더욱 축소가 돼서 그 어떤 뭐랄까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도 있지 않을까 이런 소문이 지금 국회에서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지금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며칠 전부터 특히 언론에서도 어떤 입장 정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라고 하면 새 원내대표가 이제 지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전당대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시에도 어떤 좀 대통령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때 본인이 당대표에서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최고위원 후보들과 같이 뛰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박정원 의원은 그때 떨어지고 결국에는 진종호 의원과 장동혁 의원이 함께 들어갔는데 장동혁 의원이 지금 약간 한동훈 대표와 결이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친윤계 의원들이 장동혁 의원으로 하여금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사퇴하도록 설득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동혁 의원이 사퇴를 하게 된다면 한동훈 대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이제 비한계의 최고위원들을 추가적으로 사퇴를 했을 때는 이게 비대위 체제로 자동적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여기에 있어서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고 임명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쭉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도 장동혁 의원이 이 상황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스스로 사퇴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장동혁 의원과의 관계가 조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장 친한 의원으로 좀 분류됐던 장동혁 의원이 약간 기류가 좀 바뀐 부분 좀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김종욱 행정관님 보면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아마 유력시 되는 게 원내대표로서 권성동 의원이 유력시 되고 있다고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사실 권성동 의원이 가장 맨 앞장서서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또 권성동 의원이 대표가 되는 부분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좀 낸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이런 상황이라면 당대표를 계속 수행하기가 그냥 버겁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 이게 뭐 상황 자체는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2% 일주 전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청명에 죽나 한식에 죽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루 이틀 차이 사이다. 그러니까 국민과 민심과 여론을 따르지 않으면 국민의힘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 국민 여론과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나름대로 좀 방향을 잡는가 했더니 왔다 갔다 오락가락 했었고 뭐 오늘도 얘기했었으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전 알 수 없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상황을 보면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강제적이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몰아낼 때나 김기현 당대표 몰아낼 때나 소위 최고위원회 체제를 갖다가 붕괴시키면서 비대위 체제로 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동혁 최고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할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파괴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파괴 자체의 과정에서 저희 그 파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주체가 국민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지지받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다르게,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전과 다르게 보수층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거의 지지를 처리하는 국민들이 되게 매우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소위 내란 또는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사실들의 증거와 증자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의 내용들이 다른 것이고요. 그다음에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도 압도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율도 폭락하고 있고요. 한동훈 당대표 지지율도 폭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무엇을 믿고 자기의 생존의 길을 찾을 것인가? 저는 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당대표도 좀 버티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과정에서 엄청난 파열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탄핵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당하는 순간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을 주장했던 한동훈 당대표를 축출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길을 갔는데 그런 길을 간 당대표를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축출을 한다? 그러면 그 원내대표가 국민들한테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토요일에 어떤 국민의힘의 운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토요일. 부분에 있어서는요. 한동훈 대표가 기존의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땠느냐 이런 것들을 넘어서 지금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보여줬던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당내에서의 분란을 만든 것의 중심에 한동훈 대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 한 이야기가 대통령의 담화가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만약에 이번 주 토요일에 투표에 참여를 하게 되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대표로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대통령을 내란죄에 있어서의 어떠한 유죄 판단을 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저런 형태의 워딩을 쓰면서 의원들로 하여금 투표장에 더 못 나가게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처음에 위헌 위법한 계엄이다라고 선포를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결과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 대법원에서 판단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이 나서서 마치 모든 것에 대한 유죄 판단을 하는 것처럼 하고 그 이후에 본인의 스탠스가 굉장히 애매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동훈 대표가 기존의 대통령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러한 비상시국에 있어서 본인이 여당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의 실망감들을 분명히 당원들이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잠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분란의 중심이 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분란의 중심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의원들이 당대표가 얘기하는데 따라오지 않은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동훈 당대표가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합의한 게 있잖아요. 대통령하고요. 뭘 합의했습니까? 당에게 일임하겠다라고 얘기했었고 본인은 거기에 따라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오늘 담화 내용들을 보면 전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저희 계엄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입으로 내란 행위에 유사하다, 내란 행위다라고 증언 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탄핵을 하라, 내란이라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소위 주권의 소재가 국민에게 있고 그 국민에 의해서 된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행위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당대표가 당에 분란을 일으켰다라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대통령은 그냥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다 동의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건 독재를 갖다 인정하는 것이고 소위 내란을 갖다 인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한동훈 당대표를 비판하기 전에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이 얘기했던 일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질서 있는 지금 퇴진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결정을 해야겠죠,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닌 뭐가 있습니까? 탄핵 아니면 대통령 옹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서의 어떤 입장 표명이 있으려면은 당내에서의 토론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오히려 당에서의 토론이 아니라 본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토요일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2차 탄핵 표결 앞두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고 민주당은 이 사태를 뭐 이런 분란일까요? 뭐 갈등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오늘 이재명 대표가 비상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 그 알량한 고집, 그것 때문에 이 수많은 5,2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고통 겪어야 합니까? 이 나라 경제가 망가지고 대외 신인도는 떨어지고 미래는 훼손됩니다. 대체 누구에게 득이 됩니까? 국민의힘은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토요일 표결을 앞두고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표결을 참여하라 민주당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여당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왜 이 표결을 평일이 아닌 토요일에 하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맞는 거냐, 시민들을 여의도로 좀 오게 해서 이건 어쨌든 증폭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도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국민의힘 중진 의원 여러 명이 국회의장실에 찾아가서 이 의사 일정에 대해서 좀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 오후 5시에 계속적으로 표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렇다면은 국회가 시민들로 이렇게 쌓여졌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안전에 대한 위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이 한 번쯤 좀 진지하게 여기에 대해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주말이나 아니면 저녁을 이용해서 집회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실제로 표결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위험한 상황들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지적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국민들께서 집회를 하시고 그리고 의사표현을 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당연히 존중이 되어야 되지만 그 시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는 조금은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어제 국회의장실에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목소리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지난주에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토요일 날 본회의에 상정 처리를 했는데 이번 주도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 의도가 집회 시위자들이 토요일 날 국회의사당으로 집결하고 그다음에 국회에 있는 직원, 당직자, 국회의원들하고 맞닥뜨리게 할 어떤 그런 의도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토요일 날 탄핵 소추안 의결을 상정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 민주당이나 어떤 민주당 쪽의 지지자들 보면은 탄핵에 또 찬성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같이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책위장은 다른 나라에 있습니까? 저렇게 한가합니까? 저는 저런 발언을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태가 발생한 원인이 뭡니까? 대통령이 유연하고 유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발생한 거 아닙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해제됐습니다. 목요일 날 발의했습니다.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토요일 날 표결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모이셨습니다. 안전사고 한 건 나지 않았습니다. 압도적 다수 50만에서 100만에 추산되는 시민들이 분노해서 나왔습니다. 탄핵을 가결시키라고요. 그 시간 국민의힘이 뭐 했습니까? 표결에 참석도 안 했습니다. 그랬던 정당의 정책위 의장이 국회의장한테 달려가서 시민의 안전이 불안하니까 토요일 날 표결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국회에 중무장한 군인들이 총뿌리를 겨루고 시민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불안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전 세계에서 우러러봤습니다. 소위 탄핵 집회에 관련해서 얼마나 평화로운가, 저렇게 평화로운 집회를 할 수 있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K-팝 노래를 부르면서 매우 평화로운 탄핵 집회를 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우수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우수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국회에 들어오신 김상훈 정책위원장과 국민의힘 중진들이 국회의장에 가서 국민들의 집회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저는 도대체 저분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 민주당에서도 오늘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발언을 두고서 여러 가지 좀 비판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조승래 최고위원 얘기가 준비가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얘기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내란의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란의 죄를 범한 것이 명백하다는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 군의 지휘관들, 또 경찰의 지휘관들, 그리고 내란 사태에 가담했던 가담자들에 의해서 온갖 진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명백하게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고 결국에는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긴급 체포해야 한다. 네, 조승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해 긴급 체포 필요성을 역설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 중에 저희가 쭉 전해드렸는데 여러 가지가 아마 좀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또 하나를 저희가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지난번과 달리 이례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 듣고 저희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부정선거 관련해서 선관위를 점거한 것 대해서 많은 좀 비판이 있었고 왜 선관위를 계엄군이 갖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좀 특이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 점에서? 네,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만 해도 어떠한 선관위에 대한 이야기들은 없었고 처음에는 국회로 계엄군이 진입하는 것을 전 국민이 동영상으로 보니까 네.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히려 국회보다도 선관위에 먼저 계엄군이 들어갔고 그리고 오히려 오히려 선관위는 굉장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들어간 것으로 네. 보여서 어떠한 이유로 선관위로 진입하게 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저는 항상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직접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선관위에서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를 했는데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서 1, 2, 3, 4, 5 이런 식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선관위에서는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라고 변명을 되풀이할 뿐이었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여기서 저는 직접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도 국정원에서는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킹을 통해서 데이터가 조작될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을 강화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의심 하에 대통령께서 결국 이 비상계엄 상태에서 선관위로 군이 진입하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의 내용을 보면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의 점검 결과에 대해서 오늘까지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오늘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도 계속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자료를 그때 가지고 나온 것이 있다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추후에 무언가가 결과가 나온다면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계엄군이 선관위 자료를 예를 들어 서버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나간 걸로 파악이 좀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는 뭐 사진만 찍고 나갔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죠. 왜냐하면 그때 선관위 사무총장이 자료 일출은 없었다라고 확인했다라는 것을 바로 다음 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엄군이 일부 뭐 박스를 들고 나가는 동영상들도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면 무언가를 가지고 나온 것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영상에서 보면은 계엄군이 그 서버의 명부 쪽 서버를 가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어디를 정확히 짚으면서 사진을 찍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선관위 데이터를 넘어서서 어떤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물리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아마도 대통령께서 본인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는 것을 오늘 밝히신 것을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국민들께 말씀하시는 시간이 곧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강전애 부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종욱 행장은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수 유튜버랄까요? 이런 데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해서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들여다보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들으셨습니까? 일단 그 극우 유튜버 그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대통령 스스로 지금 증언을 한 거예요. 선관위에 들어가서 그것을 탈취해라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부당한 지시입니다. 위헌위법적 지시를 한 거라고 본인 입으로 지금 담화 내용에서 밝힌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헌법기관에 임의적으로 국방부 장관을 시켜서 소위 자료를 갖다가 어떤 형태로든지 탈취했는지 아니면 그 안에 조작을 했는지 아니면 살펴봤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부당한 지시를 한 거죠. 본인 스스로 그걸 얘기했다는 거 하나고요. 선관위원장 이거 누가 다 임명했습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수사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 국방부 장관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부당한 지시를 가지고 선관위에 들어가면 부당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얻어진 증거 자료 같은 경우는 증거로 활용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니, 부당한 지시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서 그 증거를 가지고 죄를 묻는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고요. 아니
대통령실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니까 자기들은 특수한 안보적인 상황 때문에 압수수색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들어갈 수 없는 선관위에 들어가서 저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그 근거도 제가 볼 때 명확하지도 않아요. 증거 내용도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원에서는 아니라고 다 판결을 냈어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도 판결을 내서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 국회 내에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다 했었고 그래서 일부 극우 유튜버들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선거 부정 사태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헌 위법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부당하게 지시해서 선관위의 방첩사 군인들을 갖다가 침투시킨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갖다 자기 입으로 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들은 대부분 다 본인이 어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했는지를 스스로가 토설하는 담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관련해서 대통령 발언,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듣고 오도록 하시죠.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존에 연연해 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존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지금껏 국정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발언을 들으셨고요. 자, 그리고 속보 저희가 한번 다루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조국 의원이 입시 비리로 인해서 지금 대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징역 2년이 확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징역 2년이 확정됐는데 자, 윤지영 기자 잠깐 정리 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입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혁신당 대표가 그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의원직이 상실되게 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조국 대표는 지난 4일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서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네. 대법원은 이를 거부하고 선고를 오늘 내렸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난 총선 당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3번이었던 백선희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이 조국 대표의 의석을 승계할 전망입니다. 네, 조국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종적으로 상실했다 이런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강전혜 부위원장, 저희가 좀 시간이 없어서 아마 짧게 한번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었고 다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는 내일이든 혹은 아마 토요일로 예상되는 2차 표결에 참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럼 없게 되는 거죠?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의원직은 상실이 되는 네.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표결에 있어서 이제 조국
전 대표겠죠. 이제 정당법에 네. 있어서도 당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투표에는 이제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 선고이기 때문에 바로 법정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네. 여기에 있어서는 협의를 하고 며칠 안에 그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한 5일 정도 뒤에 창원교도소 앞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하고 본인이 수감 장소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런 형태로 조국 대표도 아마도 안양이나 동부구치소 쪽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은 되는데요. 협의를 통해서 일자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구속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종국 행정관님 좀 저희가 1분 정도 남았는데 조국 대표는 어쨌든 이제 대권에도 한번 도전할 수 있냐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뭐 얘기도 나왔는데 일단 의원직 상실과 함께 대권도 불가능이 됐고 표결 참여도 불가능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예. 뭐 제가 볼 때 뭐 대법원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뭐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어떤 검찰이 조국 그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매우 정치적이었고 너무 광범위했고 다양한 별건 수사들이 전개됐다는 사실들과 관련해서 매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만 조국 전 장관 재판과 관련해서 소위 이 검찰의 정치화되는 양상들,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고두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국회가 새롭게 교정하고 바꿔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쉬운 건 어제가 마지막 대정부중 포효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쉽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나올 것 같은데 다음 뉴스 특보 시간에 더 자세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